EV9 가격이 생각보다 좀 세게 나왔죠? 중국 시장을 자, 일단 제가 약간 현대가 안 되는 이유 좀 세게 갔어요. 중국 시장은 글렀습니다. 네, 중국 시장은 글렀습니다. 일단 결론만 말하면 중국 시장이 글렀어요. 근데 이게 왜 글렀고 왜 지금 저런 상황이 왔고 저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가보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중국 시장을 볼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 시장은 고립 시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립 시장을 얘기할 때 아주 대표적으로 뭐랄까요? 예시? 아주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많이 얘기해요. 지금 화면에 보여주는 게 이제 그 소니의 워크맨하고 뒤쪽에는 브라비아, 이 모니터, TV 뭐 이런 것들. 8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요. 정말 일본 가전 그리고 이 기업들은 뭐라고 해야 되실까? 정말 세계를 주름잡던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뭐랄까? 2000년대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디지털 전환에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보는 견해죠. 그리고 이 약간 자국산 제품이 여태까지 글로벌의 상상 최고였다라는 약간의 자아도취 같은 것에 빠져가지고 글로벌 트렌드를 좀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뭔가 좀 도태된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그 고립 시장이 뭔가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고립 시장이라는 거는 글로벌 트렌드와 별개로 노는 시장을 말해요. 글로벌 트렌드라는 게 있어. 모든 산업은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트렌드가 어 일단 글로벌 산업군의 어떤 규모가 있잖아요. 뭐 북미 시장, 유럽 시장, 남미 시장, 뭐 동남아시아 시장, 동아시아 시장 뭐 이렇게 있어요. 중국은 너무 커다랗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따로 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주로 우리가 최근에 일본 산업군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뭡니까? 갈라파고스라는 얘기 많이 써요. 갈라파고스. 왜냐면 글로벌 트렌드에서는 저거를 원하는 소비자가 없어요. 저런 형태들을. 저런 제품을 원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그 시장에서는 그게 팔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걸 만들어. 근데 이게 처음에는 지수적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수치적으로는. 예. 왜냐면 이게 갈라파고스화에 돼서 우리가 산업적으로 도태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어,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제가 그거를 제 개인적인 견해로 꼽는 거예요. 내수 시장이 첫 번째로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 판매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단기 판매량으로는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보다 내수 시장에 집중하는 게 유리합니다. 첫 번째로 이 함정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한때는 글로벌 시장을 주름 잡았지만 이런 회사들이 지금 와서 요새 세상에 누가 소니 TV 살라고 난 소니 워크맨 살라고 그러면은 옆 사람 반응 봐요. 미쳤어? 바로 이렇게 나오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00년도 이전하고 2000년도 뭐 2001년, 2002년 이 정도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삼성 TV나 LG TV 산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몰라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쳤어? 왜 소니를 놔두고? 이랬단 말이지. 음. 그러면 고립 시장에다가 리스크가 더 있어. 중국 시장은. 첫 번째 공산주의.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독재주의 사회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이 리스크가 어느 정도로 크냐면 우리는 뭔가 국가적인 정책이나 행정책을 진행할 때 여러 당 혹은 여러 집단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서 협의체를 만들고 조율을 하죠.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 체계입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공산국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시진핑 정부 같은 경우에는 독재의 영역에 들어있는데, 독재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안에 정당이 있는 것이 보편적인 민주주의 국가인데, 공산국가, 독재국가들은 정당이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독재국가의 리스크라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이게 2016년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소위 말하는 사드 사태로 인해서 일단 당시에 중국에 진출해서 가장 크게 손해를 봤던 게 롯데입니다. 그 다음 신세계, 그리고 현대 기아죠. 아니 정말로 저 롯데마트 앞에다가 저렇게 갖다 놓고 막 롯데마트에 이제 입고되는 상품을 지들이 빼돌려 가지고 막 부시는 거야.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남의 나라에 남의 나라 기업에 유통되는 상품을 지들이 강제로 갈취를 해다가 그거를 부셔, 막 때려 부셔, 시위를 하는데, 내 거를 갖다가 때려 부시는 게 아니고 남의 거를 훔쳐다가 때려 부셔, 걔네 거를. 일단 여기서부터 제정신이 아니고, 그리고 당연히 WTO 협약에 의해서 당연히 유통을 하고 있던 거를 갑자기 공산당에서 너네 사드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하더니 유통하던 걸 다 뺏어가. 통관도 막아버려. 이미 통관을 막는다는 건 뭐냐면, 이미 그 나라의 비행기로는 들어왔으니까, 물류는 들어왔으니까 자기들이 국고로 뺏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800억, 1200억, 뭐 1000억대가 넘고요. 지금까지 손해본 걸 총 포함하면 조 단위가 넘는 손해를 각 기업마다 봤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마트, 롯데 모두 중국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릅니다. 심지어 롯데에서 그 사탕 뭐 껌, 르떼껌, 응? 르떼껌이 제일 유명하지. 르떼껌 들어오는 것까지 공산당에서 통관을 불허하고 다 뺏어갔어. 자, 그러면서 사드 보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드 보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여기서 베이징 현대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해요.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 여러분이 이거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베이징 현대가요, 중국이 WTO 가입 후에 최초로 만들어진 해외 법인과의 합작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이징 현대가 어떻게 보면 이 사드 사태 이후에 저런 여러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 되게 애매해진 거야. 중국 공산당에서도 이게 외교사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얘네를 너네 나가 불매운동 으악 할 수도 없어. 그렇다고 이걸 중국 시장에서 활개치게 놔두기도, 저 사드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쳐놨는데 얘네만 특혜를 준다?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합니다. 하지만 일단 뭐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보복에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생각보다 이 보복 수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시에 보시면은 이건 누구나 이제 통계적으로 알 수 있는 2016년 이제 사드 사태 이후에 2017년도로 넘어가면서 베이징 현대의 판매량이 급락합니다. 급락하고, 또 급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중국에서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기준 강화, 그리고 그 기준 강화로 인해서 딱 K34 배터리를 그 규정 인증에서 다 탈락시켜요. 그로 인해서 현대 소나타 PHEV가 연기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 그 K배터리 공장도 가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지금 뭐 일부 이제 자꾸 중국 얘기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는, 현대가 중국에서 지금 전기차를 못 내고 있다. 못 내지, 저 모양인데. 공장도 다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작사를 내놓은 다음에 이제 와서 나중에 뒤늦게 풀어줘요. 뒤늦게 풀어주는데, 풀어주면 뭐하나 이미 다 작살나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그래 오케이, 그래 다 죽었어 막. 그래서 이제 보자고. 자, 현대기아의 중국 시장 점유율을 우선 봅시다. 여기서부터 재밌는 지점인데, 2016년도에 현대기아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7.35%였어요. 근데 2022년에 1.7%로 줄어듭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이 줄어든 수치가 첫 번째로 누구나 이거는 뭐 우리나라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요. 여의도 증권가 뿐만 아니고 미국, 북미, 유럽의 그 어떤 증권 연구소에서도 사드 보복 때문에 줄었다는 게 팩트예요, 저건. 예. 수많은 경영학, 경제학 박사들이 다 얘기를 한 거야. 수백 건의 보고서가 있어. 그래서 일단 그래서 실제적으로 팩트 체크를 했어요. 실제 점유율 통계입니다. 예. 그래서 2016년에 7.35%였다. 그리고 2022년에 1.7%인데 자, 생각을 해보자. 이게 그러면 현대가 중국 시장에서 망한 걸까? 꼼꼼히 생각해봐야 돼. 그러면 단적으로 제가 요 위에다 써놓은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자국 브랜드를 갖는 시장에서의 수입차의 입지라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자국 브랜드를 갖고 있어. 예. 그 시장에서 내수의 비중도 상당히 자국 브랜드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국 브랜드는 무조건 내수 입지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를 가도 똑같아. 그런 시장에서 수입차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자, 2022년도 국내 판매 총 대수, 수입차, 국산차를 포함한 총 대수입니다. 166만 2,907대예요. 자, 그런데 맨날 수입차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 수입차 뭐 요번에 뭐 어느 브랜드가 대박 팔았댄다. 기록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한단 말이야. 과연 걔네가 얼마나 팔렸을까? 자, 벤츠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8만 976대 팔렸습니다. 역대급. 자, 비율은 4.87%입니다. BMW 7만 8,545대 팔렸습니다. 비율은 4.72%예요. 이 두 브랜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좀 유난스럽긴 한데 아우디 보자고요. 2만 1,402대 팔렸어요. 1.29%입니다. 그럼 중국 시장 전체에서 현대의 1.7%라는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건가? 생각해봐. 아니 애초에 그럼 이거는 지금 상위 세 브랜드만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이 밑으로는 저거보다 판매량이 다 적겠지. 그럼 비율적으로도 더 낮겠지. 그죠?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의 비율이 20%가 안 됩니다. 보통 15%, 16% 되고요. 최근 들어서 20%에 육박한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2019년 11월 이후부터, 즉 2020년 이후부터 집계되니까 2020년에 집계됐으니까 2021년에 발표된 자료부터 쉐보레가 수입차로 들어가요. 그 전까지는 쉐보레는 국산차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위치가 바뀌었어. 쉐보레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대로 국산차 비중에서 수입차 비중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자국 브랜드가 압도적인 위치를 갖지 않는 시장이 글로벌 모터스 그룹들의 각축전이며 그곳이 바로 타겟 시장이겠지. 왜? 자국 브랜드가 입지를 다지고 있는 시장은 어려운 시장이야. 근데 중국에서 그러면 일단 이걸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중국에서 사드 문제뿐만 아니고 각종 리스크 더하기 왜 이후에도 물론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뭐 외교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거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왜 현대가 더 이상 퍼센테이지를 올리기가 어려우냐? 2016년, 17년 기준이 뭡니까? 전동화가 시작된 때입니다. 전기차가 중국에서 전기차 굴기가 시작된 때예요. 내연기관은 중국 차를 여러분이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캠보 600을 한번 타봤거든요. 쓰레기입니다. 그건 차가 아니야. 그냥 달구지야. 무슨 한 100년 전 마차야 그냥. 근데 내연기관은 그래요. 그런데 전기차로 오게 되면 솔직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 전기차들이 독삼사보다 납니다. 네. 벤츠, BMW, 아우디보다 중국의 이름 모를 브랜드의 전기차가 더 기술적으로 뛰어나요. 더 품질이 좋아. 가격은 3분의 1밖에 안 하는데. 자, 내가 중국 사람이야. 중국 시장에 있어. 뭘 살까? 그 위치를 갖고 있던 거. 독삼사에 못지않은 품질을 가지면서 가격적으로
대중성을 갖고 있던 포지셔닝의 브랜드가 뭐다? 중국 시장에서 현대였어요. 그 포지셔닝을 뺏기는 거야. 왜? 그 포지셔닝은 원래 누가 가능한 포지셔닝이냐면 자국 브랜드일 때 가능한 포지셔닝입니다. 이 포지셔닝은. 근데 중국은 자국 브랜드가 있긴 했지만 너무 글로벌 레벨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그간 자국 브랜드라고 할 만한 우리나라의 현대라든가 독일의 폭스바겐 같은 위치의 브랜드가 없었는데 2016, 17년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이 전기차 걸기를 시작하면서 그런 품질의 차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더 이상 현대차를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전기차 걸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모든 브랜드의 판매량이 줄어들 겁니다. 실제로 혼다, 토요타, 폭스바겐 얘기하고 계시죠? 현대보다 폭스바겐, 도요타의 지금 판매량 추락률이, 현대는 사드 사태라는 특수한 사태가 있었지만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낙폭이 엄청 크게 하락을 하고 있죠. 판매량이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벤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지금 3천만 원, 5천만 원씩 할인합니다. 3분의 1을 30%를 넘게 할인해요. 지금 EQ 시리즈는. 안 팔린다는 뜻이지. 왜? 아니 중국 차가 더 좋은 게 있는데 얘네는 5천, 6천 주면은 벤츠 EQS 1억 8천짜리보다 더 좋은 차를 타는데 왜 벤츠를 사냐고. 왜 아우디를 사고 왜 폭스바겐을 사냐고. 얼마 전에 저희가 폭스바겐 ID4랑 Q4의 전동화 모델에 대해서 좀 혹평을 했죠. 그 혹평이 과연 저만 했을까요? 중국 애들이 딱 그런 포지셔닝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곤두박질 치고 있어. 걔네도 현대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중국 시장, 특히 자국 브랜드가 레벨이 높아. 자국 브랜드의 퀄리티, 품질, 가격 모든 면에서 좋아요. 중국 전기차가 품질이 좋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중국 내에서 운용을 하다 보니 우리는 그 차들의 브랜드니 이름이 잘 모를지 몰라도 적어도 중국 내수 시장에서만큼은 이 차량들이 강력한 상품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대가 저 같은 일개 유튜버도 이런 정도의 분석은 합니다. 심지어 공학을 하는 유튜버가 이런 정도의 분석은 해. 왜냐면 숫자로 하면 되거든. 추세 그래프를 보고 이제 벡터를 보면 되니까. 그런데 현대가 이걸 모를까? 자, 첫 번째 중요한 지점. 현대가 이걸 모를까요? 현대가 자신들의 상황을 모를까? 중국 시장에서? 아니라는 거지. 제일 잘 알고 있을걸? 현대는 지금 중국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들어가 봐야 안 되는 시장인 걸 알거든. 그리고 약간의 한계도 있어요. 왜냐면 베이징 현대라고 하는 50대 50 합작회사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공산당에서도 건드리지 않길 바라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1조 2천억 증자를 할 때도 현대하고 베이징하고, 현대는 증자를 더 하려고 했는데 베이징에서 증자 규모가 안 나와서 50대 50을 맞추기 위해서 증자 규모를 높이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증권가에 돌죠. 그런 얘기도 돌 정도니까. 이게 베이징 현대라는 합작회사 때문에 굉장히 뭔가 그 중국 시장 내에서 어차피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공장 문제도 있고 제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심효를 다 할 수 없는 상태고, 어차피 우리 심효를 다 한다고 한들 정말 많이 먹어봐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그토록 찬양받는, 거의 이거 종교잖아. BMW, 벤츠 5%도 안 돼. 벤츠가 5%가 안 돼요. 자기들이 온갖, 이 사람들이 거의 광신적으로 자기들 차를, 현대차를 찾는다 중국에서. 그래봐야 5%가 안 된다니까. 한때 국민차의 포지셔닝을 가져갔을 때도 10%를 못 넘었어. 그러면 현대는 어디에 집중할까?